언제나 끌려다니는 거는 내가 아니라 그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간단한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달랐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남자를 휘두르는 여자든 여자를 휘두르는 남자든 간에 공통적인 본질이 뭐냐면은 그냥 내가 가진 걸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남자들이 고백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또는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다가 썸을 탈 만큼 탔어요. 충분히 이 사람이랑 연락도 했고 서로를 알아갈 만큼 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쪽에서 고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론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혹시나 이 사람이랑 진지한 관계로 시작이 됐다가 얼마 못 가서 우리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일종의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 들여다 보시면은 분명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 친구가 나한테 고백을 안 하지? 내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까? 그에 대한 답을 이 컨텐츠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기본 디폴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일반적인 남자들은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한번 만나보지 뭐, 그냥 사귀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되게 남자들이 나이가 많아지거나 또는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는 본인이 인생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들이 다양해질수록, 아니면 하다못해 이성에 대한 경험이 많아져도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섣부른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적 무언가가 없고 이루어놓은 것들이 많이 없는 20대 시절에는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만나보고 싶으면 그냥 만나보면 됐었어요. 하지만 20대 후반이 되고 30대 초반이 됐을 때 사람 인연을 끊어내는 게 참 쉽지는 않다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애초에 누군가를 신중히 사귀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남자 쪽의 입장에서도 참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고민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상형이라는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되게 남성분들의 이상형과 여성분들의 이상형은 분명 달라요. 남성분들의 이상형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본인이 추구하는 여성상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딱딱하게 또는 기준적으로 확고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좋아한다, 조금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평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형에 여러분들과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더 끌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해요. 아무튼 그 고민의 그 씨앗에, 그 시작에는 여러분들을 좋아했을 때, 이 사람과 썸을 탔을 때 내가 아는 또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봐왔었던 모습의 전부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 사귄 이후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그게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자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몇 번 해보았다라면은 이런 문제로 이별을 맞이해 봤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상처를 겪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 처음에는 나 좋다고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던 애가 막상 사귀고 나서 얼마 못 가 변한다든지 얼마 못 가서 나한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할 거면 애초에 나한테 사귀자고 얘기나 하지 말지 하는 고민들이나 상처들을 받아요. 근데 그런 상처의 과정에 이 남자들은 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나는 너랑 성격이 참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막상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라고 뭔가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적나라한 그 속마음 안에는 딱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나는 너가 처음 나에게 보여줬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내 이상형에 딱 가까운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어. 하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넌 내 이상형과는 좀 많이 다른 여자라는 걸 느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그 말을 직접적으로 듣는다, 상처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하는 걱정하는 그 고민은 분명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의 모습과 만나고 나서 달라졌을 때의 그 모습이 혹여나 달라질까봐 라는 그 걱정 때문인 거지, 객관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을까봐의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연애를 해봤고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곧 여러분들이 가진 매력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매력이라는 거는 정말 다 달라요. 그걸 일반화할 수도 없고 범용화를 할 수도 없고 하나로 묶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게 사람의 매력이에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의 매력, 남자들이 되게 정 떨어지는 여자들의 행동, 이런 규격화가 된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다운 모습이나 매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나 그런 칼럼들, 글들을 읽다 보면은 그냥 나다운 모습이나 평소 나의 매력적인 부분들, 모습들 그런 거를 보여줘선 안 되는구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쉬워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종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그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또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를 겪을 일을 굳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여러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걱정이나 고민은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대체 나다운 매력이 뭘까? 나의 모습에 있어서 좋은 장점들, 그런 게 나는 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 여러분의 과거 속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볼 수는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해요. 내 매력이 뭐지? 근데 그 매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나의 과거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누구도 너의 매력은 딱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거를 분명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냥 뭐 땡땡이 너라는 사람은 이런 게 매력이지, 너라는 사람은 이런 게 매력이야. 스쳐 지나간 인생 속에서 나의 사람들, 나의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들, 스쳐 지나간 연인들이 나의 매력이나 장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화나 그런 말투나 그런 모습들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되게 편하게 또는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익숙한 여러분다운 모습이 곧 여러분의 매력이고 여러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 결국에 남자를 휘두르는 여자든 여자를 휘두르는 남자든 간에 정말 공통적인 본질이 뭐냐면은 그냥 내가 가진 걸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결을 참 궁금해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관통하는 본질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적절하게 다 채워준다는 거는 진짜 끝이 없어요.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정말 끝이 없다고. 이 관계대로 그 첫 단추가 끼워 맞추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계속 잘해주면은 그냥 이 친구가 나를 더 좋아하겠구나, 이 친구가 나한테 더 안달이 나겠구나,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이미 그 친구가 원하는 걸 채워주고 계속 줘야 되는 관계로 우리의 첫 단추가 맞춰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계속 주지 못하는 이상은 그 관계는 멀어지게 돼요. 이미 그 순간부터 그 친구는 갑이 되고 나는 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친구가 좋아하게 만들기만 하면 그냥 나는 갑이 돼요. 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을 이유도 없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나의 매력을 보고 나다운 모습을 보고 이 관계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언제나 끌려다니는 거는 내가 아니라 그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간단한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요. 주도권을 잃지도 않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뭐 마음이 변했어, 내가 알던 너와 지금 내가 만나본 너는 달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처를 겪을 일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남자들이 고백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그 고민의 씨앗은 우리가 얼마 못 가 헤어지면 나는 감당하고 잃을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담스러운 어떤 상황을 나는 만들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보여주는 이 모습이 진짜 이 사람다운 모습일까? 진짜 이 사람의 편안한, 이 사람다운 매력이나 모습일까? 그걸 괜스레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면은 사실 이런 고민은 남자 쪽의 입장에서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상황쯤 되면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나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이야기처럼 고백을 망설이기 때문에 고백을 안 하는 건지, 애초에 나를 진지하게 만날 그 마음 자체가 아니었던 건지,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딱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소유하려고 하듯이 그 질투를 넘어서 남자친구가 할 법한 어떤 질투나
속마음을 내비추는지 아닌지, 그게 정말 있다면 여러분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이 진짜 남자를 보는 눈이 진짜 발바닥에 달린 게 아닌 이상은. 근데 그런 액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조금은 알아가 보고 싶은 거니까 좀 여유를 갖고 조바심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기간은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썸의 적절한 그 기간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예요. 근데 관계마다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그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1, 2주에 한 번씩 만난다면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까지는 충분히 좀 더뎌질 수 있어요. 한 달 반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